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냥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이 말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해치려 한 적도 없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준 기억도 없는데 돌아보면 유독 관계에서만 마음이 많이 달아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착하게 행동했던 순간들이 나중에 떠올려지면 따뜻한 기억보다 씁쓸한 감정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인지 모르게 2년 안에서만 내 몫의 고통이 더 큰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드러내기엔 조금 부끄럽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내가 너무 피해자처럼 말하는 것 같고 세상을 탓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속으로만 삼킵니다. 말로 꺼내기보다는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넘깁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착하게 행동했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를수록 이상한 감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굳이 말 안 해도 될 말을 왜 내가 먼저 삼켰을까? 조금만 더 솔직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질문들 말입니다. 그 질문들은 후회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조심스러운 의심에 가깝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이 관계가 힘든 걸까? 이 생각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생각이 아닙니다. 상대를 나쁘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느낌에서 나오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관계를 돌아보면 착한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먼저 물러서고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자기 사정은 잠시 접어두고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아예 꺼내지 않습니다. 이 선택들은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모두 배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스로도 이 선택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는 내가 어른스럽다고 느끼고 관계를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배려들은 조금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미뤄둔 마음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괜히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쉽게 상하고 혼자 있을 때 이유 없이 지치는 상태로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힘들까? 이 질문은 도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착함이 옳은지 나쁜지의 문제가 아니라 착함이 내 삶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함을 하나의 성격처럼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착함으로 인해 힘들어져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모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착함은 늘 같은 방식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관계를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내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둘 다 조용하고 둘 다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 둘 다 관계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꽤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뒤입니다. 그때쯤이면 착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습관처럼 굳어 있습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도 참는 쪽이 먼저 떠오르고 말해도 되는 자리에서도 침묵이 더 익숙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 안에 있는데 나 자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감각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이어지고 있지만 마음은 자주 외로운 자리에 머뭅니다. 이 외로움은 상대가 곁에 없어 생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관계 안에서 자리를 잃고 있다는 감각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쉽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선택들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 이 착함이 나를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조용히 묶어두는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당장 결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라는 말도 아니고 지금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왔던 자기 태도를 한 번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착하게 살았다는 사실과 힘든 인연을 견뎌야 한다는 말이 정말 같은 의미였는지 이 질문을 마음 한편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유독 아픈 자리에 서게 되는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픔은 당신이 나쁜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지우는 법을 선택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들은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기보다 자기 안에서 먼저 찾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이해하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숙해 보입니다. 자기 성찰처럼 보이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가 반복될수록 질문은 더 깊어지고 결론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참자. 이 말은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한 말이지만 동시에 관계의 방향을 한쪽으로만 고정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에서 늘 균형을 맞추는 쪽에 서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상대의 사정을 먼저 이해하고 상대의 말에 먼저 맞춥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싸움이 줄어들고 큰 갈등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옳은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아주 미묘한 조건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평온함은 늘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조정하고 조금 더 침묵할 때만 유지됩니다. 이 조건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하나의 형태로 굳어갑니다. 누가 먼저 말해야 하는지,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지, 누가 더 이해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대체로 착한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착함은 더 이상 자유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됩니다. 이 역할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점잖고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할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기 마음을 설명할 기회를 조금씩 잃어가는 데가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혼자 서운해하고 그 서운함을 다시 말하지 못하는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순환은 조용히 관계를 잠식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안에서는 이해와 기대가 조금씩 어긋납니다. 착한 사람은 이 어긋남 앞에서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지,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닐지 스스로를 한 번 더 검열합니다. 이 검열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감정을 관계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을 정확히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기쁘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고 그저 피곤해집니다.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를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관계 자체를 의심하기보다 자기 태도를 더 다듬으려 합니다. 더 이해하려 애쓰고 더 착하게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택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균형을 더 한쪽으로 기울게 하기도 합니다. 착함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그 착함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함이 됩니다. 당연해진 배려는 더 이상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착한 사람은 말하지 못한 감정을 조금씩 안으로 쌓아둡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참아왔을까? 이 질문에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방식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쉽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착함은 분명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선택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 시선을 더해 볼 수 있습니다. 착함이 관계를 위하는 태도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착함을 부정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함이 언제까지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전혀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착한 사람의 인연이 유독 버겁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배려가 당연함이 되고 헌신이 역할이 될 때 착함은 더 이상 선함이 아닌 짐이 됩니다. 이 굳어진 관계의 틀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지독하게 혼자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착함이 관계 안에서 하나의 역할처럼 굳어질 때 사람은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명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늘 혼자 판단하고 혼자 조정하고 혼자 견디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이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착한 사람은 이 불균형을 문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책임처럼 받아들입니다. 내가 조금 더 넓으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되지, 내가 먼저 넘기면 관계가 유지되니까 하고 말입니다.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더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조용히 방향을 틀어 사람을 다른 자리로 데려갑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버티는 사람이 되는 자리로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관계가 잘 흘러가는지 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관계의 변수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고 내가 표현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아무 일 없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한 번 말을 삼키고 한 번 웃고 넘기고 한 번만 참아보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의 태도는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됩니다. 말하지 않는 쪽, 넘기는 쪽, 이해하는 쪽 말입니다.
이때부터 착함은 관계를 위한 태도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 이 장치는 겉으로는 관계를 지켜주지만 안에서는 사람을 조금씩 닳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장치에는 중요한 기능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통로 말입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남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 사소한 말에 과하게 반응하는 마음, 괜히 혼자 서운해지는 순간들로 말입니다. 이때 착한 사람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나는 작은 일에도 이렇게 흔들릴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은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관계 밖으로 밀어내며 살아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언제나 누군가의 악의 때문은 아니라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잠시 떠오르더라도 그 말은 늘 아주 단순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고통이 어디에서 반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시선 말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흔히 상대의 태도를 떠올립니다. 상대가 변했는지, 상대가 무심해졌는지, 상대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질문도 함께 필요합니다.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어떤 태도를 계속 반복해왔는지 말입니다. 착하게 행동해온 그 선택들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이 관계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역할처럼 굳어 나를 묶어두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을 탓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선택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착한 사람은 대체로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속도, 자기 말할 권리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고통은 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착하게 행동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모일 때 사람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관계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누군가가 내려준 벌이라기보다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을 조금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착함이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믿음에서 착함도 상황에 따라 다른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시선으로 말입니다. 이 시선은 착함을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착함이 언제부터 나를 살리는 태도에서 나를 묶는 태도로 바뀌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자는 제안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왜 착한 사람의 인연이 유독 버겁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는 인연의 성격만이 아니라 그 인연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자리에도 닿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착함이 더 이상 선함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외면해왔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아니라 이 낯선 공허함 앞에서 어떤 마음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착함이 더 이상 관계를 살리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안에서 낯선 감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애쓰고 있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는데도 관계가 나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 태도를 점검합니다.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변하지 않을까? 지금 포기하면 내가 너무 성급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책임감 있는 고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 오래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의 중심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의 방향은 항상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관계가 어떻게 보일지, 이 선택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말입니다. 그 사이에서 정작 중요한 질문 하나는 뒤로 밀려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 질문을 꺼내는데 유난히 서툽니다. 이 질문은 이기적인 사람만 하는 질문처럼 느껴지고 관계를 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질문처럼 오해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묻기보다 자기 역할을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그 역할은 이미 너무 익숙합니다. 갈등을 줄이는 사람,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 관계를 망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역할은 늘 같은 대답을 요구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고, 조금 외로워도 참을 수 있다고, 지금은 이 정도면 된다고 말입니다. 이 대답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을 임시 상태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 속에서 지금의 불편함을 잠시 보류하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삶은 늘 임시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치고 사소한 말에 예민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변화로 말입니다. 이 변화는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관계의 방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었다는 조용한 알림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착한 사람은 큰 갈등 앞에 서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나 자신을 잃을 것 같고 여기서 멈추면 관계를 잃을 것 같은 갈등 말입니다. 이 갈등은 누가 더 옳은지로 쉽게 나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중요하고 나 자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착함에 익숙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법을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항상 극단처럼 느껴집니다. 끝까지 참거나 모든 것을 흔들거나 말입니다. 이 생각은 사람을 더욱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는 계속 이어지지만 그 안에서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의 관찰자가 됩니다. 행복한지 아닌지 보다는 문제가 없는지만 살피고 살아있는지 보다는 버티고 있는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자기 삶을 누군가에게 맡겨버린 듯한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삶의 주도권이 조용히 빠져나간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부처의 이름이 굳이 크게 불리지 않아도 그 시선은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지금 이 고통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선택해온 결과인지 살펴보라는 시선 말입니다. 이 시선은 자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선택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착하게 행동해온 사람은 대체로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많은 것을 감내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무언가를 바꾸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마저 스스로 부정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너무 늦은 건 아닐지, 이 정도를 견디지 못하면 내가 너무 약한 건 아닐지 말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극적인 결단으로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변화는 아주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지금도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은 관계를 당장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착함의 방향을 잠시 멈춰 세우고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시선이 생길 때 사람은 비로소 착함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받아들임은 당신을 벌주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바깥으로만 쏟아부었던 당신의 착함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주라는 가장 따뜻한 요청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야윈 얼굴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착함이 벌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는 사람의 마음이 아주 묘한 자리에 머뭅니다. 그만두고 싶은 것도 같고 계속 가야 할 것도 같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 같은 자리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주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내가 조금만 달라지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상처받고 조금 더 묻어내지면 이 관계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생각은 얼핏 보면 아주 합리적인 타협처럼 보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고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으며 자기만 조금 바꾸면 되니 가장 평화로운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늘 같은 방향성이 숨어 있습니다. 변해야 하는 사람은 항상 나라는 방향 말입니다. 착한 사람의 변화는 대체로 자기 마음을 더 줄이는 쪽으로 흐릅니다. 기대를 낮추고 바람을 접고 서운함을 설명하지 않는 쪽으로 말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을 정리해야 할 문제로 여기게 됩니다.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아픈 것이 과한 것 같고 힘들다는 말이 괜히 상황을 망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표현되기 전에 스스로 검열됩니다. 이 검열은 사람을 조용히 고립시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이 고립감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낯선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늘 바깥에 서 있는 느낌. 그래서 착한 사람의 인연은 겉으로 보기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사람을 갉아먹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내 인연만 이렇게 힘들까? 이 말에는 불평보다 혼란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돌아봐도 크게 잘못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배려했고 관계를 지키려 애썼고 될 수 있으면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는 점점 숨이 막히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고통은 마치 벌처럼 느껴집니다. 착하게 살아온 대가가 이런 인연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시선을 조금만 옮겨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누군가에게서 내려진 벌이 아니라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만 쏘온 태도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이 가능성은 착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함이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어 왔음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사람의 태도는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같은 착함이라도 어떤 관계에서는 따뜻함이 되고 어떤 관계에서는 침묵이 되고 어떤 관계에서는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착함의 양이 아니라 착함이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지금의 착함이 상대를 살리는 동시에 나 자신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 뒤에 숨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를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비로소 선택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참는 선택, 말하는 선택, 거리 두는 선택, 혹은 형태를 바꾸는 선택 말입니다. 이 선택들은 옳고 그름으로 쉽게 나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준만은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 선택이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착함이 벌처럼 느껴질 때 그 착함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착함을 다시 자기 삶 쪽으로 돌려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듯 자기 자신도 이해하고 관계를 지키려 애쓰듯 자기 마음도 지켜보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등불 없는 어두운 밤길과 같습니다.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기름을 다 태워버린 촛불은 결국 상대조차 비춰주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쓰러지게 됩니다. 당신이 먼저 밝게 빛나야만 당신의 선함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은 당장 관계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방향을 마음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자기 고통을 벌이 아닌 의미 있는 신호로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만을 남긴 채 천천히 멈추려 합니다. 지금의 이 착함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방향을 계속 선택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당장 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조금씩 다시 떠올려 보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삶을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고, 조금 외로워도 견딜 수 있고, 지금은 이 정도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온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부족했는지, 내가 더 넓지 못했는지,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반드시 아픈 자리를 계속 견뎌야 한다는 뜻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연이 힘들게 느껴질 때, 그 고통이 벌처럼 다가올 때, 그건 누군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는 관계를 파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다시 바라보라는 조용한 요청에 가깝습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참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착함이 언제부터 당신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당신을 닳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셔도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어떤 인연은 끝까지 함께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당장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까지 잘못이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어떤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착한 사람의 인연이 유독 아프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당신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조용히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혹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도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시간 속에서 이 질문을 천천히 가져가 보는 일입니다. 지금의 이 착함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방향을 계속 선택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언어로 다시 꺼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부디 당신의 선함이 당신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